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익혔던 제어기구의 넘버링에서 스위치랑 램프에 대한 넘버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 보니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넘버링을 진행하든지 혹은 이 방식으로 진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단자대의 기구에 정보를 쓰는 게 아닌 단순히 숫자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자대엔 이렇게 1부터 8까지 번호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기구가 단자대에 몇 번 단자에 결선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도면에 써주는 거죠. 가령 PB1, PB2가 들어간 박스엔 선이 3가닥 들어간다는 걸 앞에서 알았기 때문에 2단자랑 2단자는 단자대 1번 단자에 결선해서 연결하겠다고 하고 2단자는 단자대 2번 단자에 2단자는 단자대 3번 단자에 결선하겠다고 써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땐 보시다시피 기구의 넘버링 색깔과 단자대 넘버링 색깔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 실제 작업을 하실 땐 볼펜 같은 걸로 색상을 달리해서 작업해주세요. 아무튼 마저 해주면 PB0엔 선이 2가닥만 들어가면 되니까 한 단자에는 4번, 나머지 한 단자엔 5번을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RLGL이 들어간 박스는 3가닥의 선이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RL의 한 단자를 6번 단자, GL의 한 단자를 7번 단자랑 결선한다고 하면 나머지 단자들은 아래 공통선이 연결됐으니까 8번 단자로 묶어주면 될 겁니다. 이게 다른 방식의 단자대 넘버링이에요. 이걸 결선하는 방식은 이제 똑같습니다. 가령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퓨즈의 2번과 단자대의 4번 단자랑 연결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단자대의 5번 단자, 1번 단자, X1의 1번, X2의 1번을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퓨즈의 4번, X1의 7번, 단자대의 8번 단자, X2의 7번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단자대까지 결선을 다 하게 되면 이렇게 결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단자대에서 기구로 결선되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1번 단자 같은 경우는 PB1의 A 접점과 PB2의 A 접점 각각 한 단자에 연결해줘야 합니다. 이 각각의 한 단자는 이렇게 결선을 해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됩니다. 대신에 NC에는 연결하면 안 되겠죠. PB1이랑 PB2 모두 A 접점이기 때문에 NO에 있는 단자 중 하나를 연결해줘야 돼요. 편의상 여기에 결선한다고 치고 2번 단자는 PB1의 A 접점 나머지 한 단자랑 연결해줘야 됩니다. 3번 단자는 PB2의 A 접점 나머지 한 단자랑 연결해줘야 되죠. 4번, 5번 단자는 PB0의 B 접점 단자에 각각 전선을 물려주면 됩니다. 이때 만약 이렇게 결선이 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앞에서 제어기구 넘버링 같은 경우는 번호의 배치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박스 안에 기구가 하나만 있을 땐 결선 위치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제 6번 단자를 보면 여긴 RL의 한 단자랑 연결되면 돼요. 7번 단자는 GL의 한 단자랑 연결하면 되겠죠. 8번 단자 같은 경우는 RL과 GL의 남은 단자랑 같이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자면 제가 맨 처음 알려드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우선 단자대에 어느 기구에 어떤 단자에 연결하겠다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기구로 결선을 진행할 때 도면을 안 봐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 방식은 제어기구에도 번호를 부여해서 결선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제어기구의 번호를 따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번호를 기억만 하면 작업하기 굉장히 용이해지는 작업이죠. 해당 번호에 맞게만 결선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이 방식으로 넘버링을 진행하는 유튜버 분들은 대표적으로 용수말 교수님이나 모아 아우름전기TV의 박진영 교수님, 박나랑 교수님이나 개쩌는 전기TV의 옆 기능장님 등이 계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본 다른 방식의 장점은 일단 단자대의 번호를 도면에 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방식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결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실무에서 좀 더 적용이 많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구 결선 원리를 안다면 활용하기 좀 더 좋은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이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단자대의 기구 정보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배관보를 작업할 때도 도면을 계속 보면서 작업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스타일로 설명을 한 유튜버분은 대표적으로 전병칠 원장님이 계시고요. 권호경 원장님, 고이전기님, 대방전기통신학원 등등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더 맞는 작업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전기 강의 유튜버 중에는 이 두 방식을 모두 소개한 사람은 제가 최초일 것 같은데 이 둘을 분석하면서 가장 좋다고 느낀 방식은 사실 두 방식을 섞는 거예요. 단자대의 번호랑 결선되는 기구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진행할 경우엔 기구의 번호를 쓰기보단 기구의 어느 단자에 선이 물리는가에 대한 내용만 간결하게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가령 1번 단자는 PB1과 PB2의 공통
공통이니까 그냥 0이라고만 쓰고 2번 단자는 PB1에 A 접점 한 단자만 선이 물리니까 PB1이라고 써주고 3번 단자는 PB2에 A 접점 한 단자만 선이 물리니까 PB2라고 써주고 4번 5번 단자는 PB0에 B 접점에서 각각의 선을 물리니까 PB0라고 써주고요. 6번 단자는 RL에 한 단자만 물려지니까 RL이라고 써주고 7번 단자는 GL에 한 단자만 물려지니까 GL이라고 써주고 8번 단자는 RL, GL에 공통이 물리는 곳이니까 마찬가지로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뭐 이러나 저러나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단자대 넘버링 같은 경우도 제어기구 넘버링처럼 결국 본인 스타일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결국 원래 알던 방식과 틀려서 비난하고 그럴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모쪼록 원하시는 스타일 잘 잡으셔서 작업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통일성을 위해서 이 방식으로 단자대 넘버링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공개도문 몇 가지를 보면서 실제로 단자대 넘버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